2024년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겨 9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유통업계도 요동쳤던 2024년이었는데요. 중국발 이른바 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TMF 사건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란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국내에도 불어닥친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 그래서 오늘 ECW 주제는 C커머스의 공습으로 정해봤습니다. AliExpress. When you can find everything, anything is possible.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여러 가지 C커머스를 이용하는데 혹시 여기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신 분? 저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항상 저 여기 월드 CSW에서 이거 해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네. 어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까? C커머스 같은 근데 경우. 이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한 소비자로서의 경험. 저는 뭐 네. 국내 이커머스 다 써보고 근데 그러니까 뭐 알리, 테무 이런 거를 다 써봤어요. 근데 처음에 가격을 보고 너무 충격적으로 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라서 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몇 번 써보다가 안 써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왜 보통 뭐 당연히 홍보용이니까 그런 데서는 일부러도 좀 더 잘 나오게 만들고 모델들도 더 날씬하게 뭐 사진 뽑고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예. 알리나 테무나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몸이 아닌 몸을 갖다 놓고 이거를 대체 사진을 어떻게 비틀었길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옷을 사라는 거. 근데 실제로 진짜 솔직한 느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제품이다. 그런 거 저는 뭐 먹는 걸 사는 건 아니니까 네네. 건강에 이상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또 싼 거 사도 되는 거. 뭐 질이 필요한 거면은 비싼 거 사는 거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헐값에 사도 되는 걸 사는데 아무리 헐값이어도 그렇지 이 사진 조작이 이쯤 되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사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있네.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테무 밈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알파고 신하 씨님이 강동원을 애매하게 닮았다. 그러면 테무 강동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밈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테무의 질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게 좀 얘기가 도는 테무 톰 크루즈 어때요? 의문의 1패 알파 기자님. 네. 아니 사실 저도 그 C커머스를 몇 년 전에 한번 써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로 무선 이어폰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잊고 있었더니 한 3주 뒤에 왔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틀 빠르게 와요, 지나면은 사실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한 3주 뒤에. 근데 어쨌든 왔는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한쪽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을 샀는데 그땐 너무 형편없는 품질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회사는 조금 달랐지만 가격이 비슷하고 사진 그 내용이 똑같아서 시켰는데 전혀 다른 품질이 와서 전문용어로 복불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안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C커머스에 주문하는 걸 포기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2014년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10년 됐는데요. 계속 그 장기 소비를 하고 네, 계시는군요. 계속 그냥 네. 소소하게 좀 구매를.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세무에서 한 세무에서. 6개 1,000원에 샀나? 그런 네, 머리끈. 네. 그리고 뭐 라벨기 같은 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3, 4만 원 하는 거 10,000원대면 살 수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뭐 걔 중에 버린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지만은 예, 종종 쓸만한 게 좀 나오는 것 종종.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패를 하지만 성공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그쵸. 쓰게 되는. 예, 예. 그렇군요. 네.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당연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죠. 온라인 쇼핑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C커머스로 불리는 이 업체,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장세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규모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용자 수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규모가 작년에 6.7조 원 정도. 네. 6.7조. 네,
네, 그 정도인데 이게 성장세가 27% 정도거든요. 근데 해외 직구 말고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커머스 성장률은 이제는 높은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뭐 7, 8% 정도 성장하면 잘했다 정도가 됐어요. 네네. 이제 과거에는 뭐 워낙에 성장세가 좋았으니까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그거 이상으로 더 올라가려면은 진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거나 네네.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커머스를 쓰셔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 네네. 시기가 됐어요. 성수 시장이 됐는데 네. 근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27% 성장했으니까 꽤 성장을 잘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거의 70%가 미국에서 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항상. 미국에서.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 같은 거 달러로 직구하시면 훨씬 싸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근데 재밌는 게 지난해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미국이 제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해외 직구 비중 중에서 중국이 48%까지 48이요? 네, 지난해 올라왔고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61%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중국 쪽은 훨씬 더 싼 제품을 사기 때문에 비중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걸 방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이커머스보다 훨씬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자 수로 봤을 때에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합친 이용자 수가 저희 보통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는데 MAU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602만 명 정도 7월 기준으로. 근데 쿠팡이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좀 많이 따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앱 다운로드 수로 봤을 때에도 이제 200만 다운로드 수 달성한 기간을 보면 200만요? 네네네. 지금 테무가 88일 기록했는데 네. 과거에 11번가 광고 엄청 많이 할 때 한 네네. 590일 정도 걸렸거든요. 1년 넘게 걸렸고 알리익스프레스가 366일 걸렸으니까 거의 1년 정도 걸린 건데 테무가 88일로 한 7분의 1 정도로 단축을 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쪽이 워낙에 좀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뭐 유해 물질 검출됐다, 네네. 뭐 위험하다, 네네. 약간 이런 것들로 뉴스가 좀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네. 간 대표님이 사실은 뭐 이유는 뻔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시커머스가 먹혀 들어간 이유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엄청 싸요, 진짜로. 저 기가 막힐 정도로 쌉니다, 진짜로. 네. 거기 운동화 5,000원에 팔고 무슨 전자제품 같은 것도 무슨 5,000원에 팔고 막 5,000원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너무 많이 파니까 구매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서. 돈 5,000원 네네. 정도 그냥 한번 우리나라에서 뭐 20만 원이 넘는 건데 5,000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사봤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뭐 5,000 원이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좀 가성비라는 주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구매를 해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들어보면 네. 테무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또 몇몇 물건은 테무 괜찮은데 이런 좀 정말 질이 중요한 물건들 네네. 이런 건 테무 사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같이 들립니다. 그 플랫폼마다 약간 좀 성격이 있나 봐요. 이 제품 그렇죠. 살려면은 뭐 여기로 가고 저 제품은 테무로 가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러면 영광은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네. 진짜 중국이 그렇게 싸게 이걸 생산해서 가격이 이렇게 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전략인지 왜 이렇게 싼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원래 이제 세계 공장이잖아요.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또 생산 인프라도 국토가 넓으니까 이제 네, 많이 네. 깔려 있고 해서 많은 제품들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물류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직접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생겼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된 영향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안 팔리고 쌓여있는 재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헐값에 조금 내놓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고털이처럼. 중국 매크로 관점 봤을 때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의 전략인데 일단 중국 업체들은 뭐가 됐든지 죽이고 보자. 돈을 써서 우리는 출하를 하되 다 죽여버릴 거야. 경쟁자들은? 기본적으로 딱 그걸 깔고 가기 때문에 이제 테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모기업이 이제 핀더더라는 공동구매 회사이고 적자를 이제 테무 부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지출을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이제 테무가 2022년 9월에 런칭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슈퍼볼 광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초에 3억 정도 하는 광고. 예, 인데 그거를 2023년 그리고 올해도 집행을 또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면은 샵 라이커 빌리어네라고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돈 가지고 있지만 억만장자가 돈 팡팡 쓰는 것처럼 쇼핑할 수 있다. 이런 예, 광고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MAU가 미국에서 올라왔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셀러들한테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한 20에서 25%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셀러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라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이제 이런 셀러들을 많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셀러들로 하여금 같은 품목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올리는 셀러들을 좀 상단에 입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경쟁을 유발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좀 싸게 이제 먹혀 들어간다.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어쨌든 무찌르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위상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쵸. 대륙의 기상이랄까 그런 거죠. 전략을 짜고 있군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시커머스의 플랫폼에 따라 유통 구조가 좀 약간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사실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테무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무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모회사 핀로더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회사가 여성과 시골 사람들이 키워준 회사라고 불러요, 보통. 네, 왜냐면은 알리바바가 이미 그 선점한 그 시장에 핀도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하급 도시, 그러니까 하급이라 하면 삼성도시, 자선도시 이하의 그쪽 도시 사람들을 공략을 했다 보니까 완전 초저가로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뭐 한 클리넥스 한 박스에 막 100원짜리 막 이런 걸 팔아. 그 휴지가 되게 유명해요. 테무가.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공장에서 브랜드 안 하고 그냥 생산하시는 공장 거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격을 그냥 아주 낮게 책정을 해서 팔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나 그 뒤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은 다 테무가 알아서 하고 셀러들은 그냥 공급만 해주면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수수료 구조, 뭐 다른 오픈마켓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직매입은 뭐 일부 있기는 한데 뭐 품목보다 조금 다를 거고요. 근데 테무는 어쨌든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기 참 무서운 게 거기 또 자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인구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의존도가 더 높아질수록 우리 유통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통업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제가 이제 에드월리스트 생활 시작한 지가 2012년부터니까 이제 꽤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안 좋았어요. 그때 롯데쇼핑 주가가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 그래요? 네, 계속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출점 못 하고요.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은 다 낼 만큼 냈고 네네네. 편의점도 포하고 여기에서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물량공세, 자부공세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로 오프라인 업체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포를 운영해야 되니까 땅값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뭐 진짜 물 쓰고 전기세 쓰는 것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승부를 보고 있냐면 온라인이 못하는 거 위주로 지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이런 것들로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품의 유행 주기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MZ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좀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팝업 스토어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을 1년에 4번만 가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상이 4번 나오니까. 근데 요새는 매일 가야지 그 유행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 21년 2월에 오픈했는데 2년 동안 이제 팝업 스토어 진행을 320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한 거고. 거의 뭔가 MZ들의 성지라고 불리기 그쵸. 시작했죠. 거기서는 뭐
옷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웹툰 팝업 스토어도 하고 뭐 아이돌 팝업 스토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집객을 유도하는 장치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신상품이 사실은 저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만 일주일에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디저트나 뭐 아니면은 간식류나 이런 식으로 좀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입소문을 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빨리빨리 바꿔주는 것들을 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쪽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 롱테일 그러니까 물건은 똑같고 가격에만 차별화가 있는 쪽은 쿠팡이랑 네이버가 사실 양분을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오픈마켓 친구들, 그러니까 오픈마켓 업체들이 더 이상 좀 경쟁에서는 밀려났다. 예, 더 이상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고관여 상품들,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화장품처럼 좀 자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 위주로 지금 업체들이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종합몰이랑 전문몰 성장세로 봤을 때는 전문몰이 조금 더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컬리가 뷰티 쪽을 좀 강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신사가 의류를 잘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무신사 뷰티를 또 런칭을 했고 실은 온라인 쪽에서 이 화장품이 지금 좀 무풍지대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말고는 딱히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이제 격전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버티컬 쪽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버티컬 업체를 인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붙여 나가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으로는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됐다. 경쟁이 떨어진다. 그쵸. 네, 네.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게 C커머스는 이제 다른 나라에 전 세계로 뭐 네. 중국 시장도 크지만 막 그런데 우리도 뭐 K-뷰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우리도 어떤 그런 우리가 이커머스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네네. 그렇게는 많이 안 하고 있나요? 그 역직구 얘기를 네. 저희가 2014년, 15년 때 한창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세안건강이 면세점에서 엄청 뜨기 시작했을 네. 때여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커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물류가 워낙에 비싸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나가는 물류들은 중국 보따리상들 위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셨었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멈춰 있는 상태고 환율도 지금 안 좋아서 면세는 지금 좀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데 최근에 K뷰티가 좀 나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이제 한국에 거의 3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1등이 프랑스고 이제 2등이 캐나다 가까우니까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극동 아시아 저희가 이제 3등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업체별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래서 화장품 특히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중국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많이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뭐 워낙에 K뷰티는 네, 뭐 전체적으로,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은 10년 전에는 그렇게 되면 면세점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네. 다들 이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 수혜 보고 있는 거는 올리브영에서 다 올리브영 가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나저나 중국산 제품 품질, 뭐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실제 기사화도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했었는데 구정 기자님 어떻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뭐 정부가 지난 5월달에 뭐 그 KC 인증 이거 뭐 안 받으면 안 된다 금지시키겠다 몇 개 품목을 정해서 한 80개인가. 근데 이게 저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네네. 했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보호무역의 조치로도 이제 또 네네.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금방 철회돼 버렸죠. 그러니까 좀 그때는 조금 섣부르고 정교하지 못한 조치였던 것 같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해외 직구 뭐 한도 면세 한도를 이렇게 뭐 높여버린다, 네. 낮춰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중에서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거는 싼 거 사다가 조금 한마디로 머리끈 같은 거는 뭐 싼 거 사다가 네.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위에 성분이 들어간 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 말고는 국내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C커머스,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특히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C커머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작게 그냥 판매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산 상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뭐 폐업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C커머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약진 및 뭐 메가 트렌드를 맡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되는 네. 예,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품질 문제나 뭐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하는 게 첫 번째 브랜드의 의미가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티는 똑같은데 훨씬 싼 거. 예. 그게 아니면 세 번째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네, 그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와서 뭐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고. 네네. 제가 최근에 본 거 요가 할 때 쓰는 이런 밴드 아, 네네. 600원. 네, 이런 거 그냥 샀다가 아니면 버리면 되는. 네,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 1,500원. 이런 거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안경 잘 안 쓰니까.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 환불한다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환불한다고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세요. 네. 왜냐면 오는 게 더 비싸요. 소문이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싼 건데 그거를 다시 회수해 가느니 그냥 그냥 가지세요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좀 써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끈을 샀는데 머리끈 3개만 사면 되는데 30개 그러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이제 이 유통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국이 세계 공장 막 이럴 때 그 차이나 디플레이션까지는 좋은데 물가가 싸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을 불필요한 걸 사서 버리게 되니까 환경 차원에서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상한 사진들 때문에 조금 C커머스를 좀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 이게 버릇이 되면은 너무 불필요한 거를 한 500원이니까 사봤다가 버리고 이게 좀 너무 반환경적인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 많이 그런 들었어요. 지적도 진짜 많고 그리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착취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리, 테무, 쉬인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쉬인은 이제 의류 쪽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택에다가 플리즈 헬프 이렇게 몰래 적어가지고 옷을 이제 내보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신 분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관점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부 플랫폼들이 국내의 물류센터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배송이 더 빨라지게 되면은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성장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중국 상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유럽 쪽이나 특히 미국 쪽은 어떤가요? 이게 놀라운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앱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틱톡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 운영하면서 이제 알리 초이스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썼으니까 거의 10년 됐으니까 알리바바 측에 이제 구매 데이터가 국가별로 쌓여 있는 상태예요. 어느 나라에서 뭐가 잘 팔린다. 한국에서는 좀 요가 밴드가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잘 팔리는 물건들을 미리 이제 거의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배송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요거를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215지역에서 국가로 봤을 때는 한 수십 개국 되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빨리 받아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총 주문의 한 30% 이상이 15일 안짝으로 배송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평택항 통해서 바로 12시간 만에 오는 배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6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오는 건데 그런 거 통해서 예전에는 한 달 걸렸던 게 지금 3, 4일 만에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도 사실 그 이커머스 시장이 거의 포화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뭐 내수도 안 좋지만은 여기도 이제
사스 때문에 2003년에 전염병 때문에 이커머스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다 건너뛰고 바로 온라인 성장해버린 그런 나라예요. 네네. 그래서 이쪽도 성장이 좋다가 지금은 뭐 내수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대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로 진출할 니즈가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는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총 수출액으로 봤을 때 지금 그 2023년도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밖에 안 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9.6% 증가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중에 절반 정도가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쉬인에서 나갔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존은 어떻게 있죠. 대응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커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찾아보니까 아마존이 한 37%,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 이제 전자상거래 크게 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6.4%. 그다음에 애플이 뭐 한 4% 정도 되는데 이제 세 개를 놓고서 이제 올해 추정치 보니까 시장 규모가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전자상거래 1위 업체는 아마존입니다. 세계 네. 기준으로 봐도 아마존의 그리고 이제 2위가 근데 그 테무의 핀도더 거기하고 이제 3위가 알리바바. 근데 기업의 이렇게 규모를 보면은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좀 안 돼요. 1조 네. 9천억 달러. 그 핀도더는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예,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한 1,800억, 400억 달러.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만 놓고 보면은 아마 이건 뭐 시가총액이니까 네네. 아마존이 이제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빨리 성장하는 분야고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이제 너무 빠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을 아마존이 미국에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쳐도 그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운로드 많이 받는 네. 앱, 우리 계속 얘기했던 틱톡도 네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이커머스 앱들이 전부 다 뭐 3위, 4위, 5위 이렇게 막 상위권에 들어가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대우님 사실 뭐 외국도 어차피 기업의 어떤 그 구조랄까 이런 것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거대 공룡이 몰려오면은 거기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실제로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좀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테무랑 틱톡숍에서 판매되는 전기난로를 시험을 해봤더니 네. 8개 중에 지금 6개 제품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사용 많은데요? 중에. 네. 8개 중에 6개면 거의 뭐 80%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지금 구매하지 말 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테무에 올라온 셔츠에 단추에서 DBP가 검출됐대요. DBP가 뭐냐면은 지금 여성 불임 그리고 남성 호르몬 정자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중동에서 절대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지금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중국산 제품 중에 또 테무 제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 좀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하는 크림 사용했다가 피부가 지금 괴사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한테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견제의 일환이겠지만 또 동시에 또 규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자산거래 수입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비자 보건에 해를 미치는 제품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약관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법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거를 방치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범유럽 차원에서 공식 조사에 지금 착수를 했고요.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테무랑 쉬인을 겨냥해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했습니다. 저가 의류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태국은 지금 중국산 제품이 진짜 많은 지역이거든요. 1,500바트, 미국 돈으로 한 41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를 이제 2024년 5월부터 네네.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시커머스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 아까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네. 뭐 세계 인구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수 시장도 사실 정해져 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뭐 국내, 국외 여러 가지 이제 좀 카테고리 나눠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초저가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네. 네. 그리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커머스 좀 성장에 여러 개 남아 있고 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예, 그리고 중남미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쪽을 알리바바 및 뭐 핀도더, 그러니까 테무의 모회사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 먼저,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예, 그런 업체들이 라자다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사업을 좀 붙여 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동남아시아는 사실 물류가 되게 어렵긴 해요. 섬이 많아서.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COD라고 이제 캐시온 딜리버리라고 그 물건 받으실 때 택배 기사님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는 형태가 아직까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이 어려움이 좀 있는 거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다른 현지 업체들이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중국 업체들이 먼저 들어간다면 사실 선점 효과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성장세를 막기는 저희는 네. 네,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글로벌 사우스를 이제 또 장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네. 우리 쿠팡이 자제해야죠. 우리 쿠팡은 진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쿠팡은 지금? 이제 대만에 지금 진출해서 네. 잘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네. 대만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로켓 배송을 하기에 좋은 국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파트도 많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이길 배송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긴 한데, 근데 그걸 현지 업체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현지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길 배송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성장세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 물건들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직구 형태로 좀 나가는 것들이 좀 많고요. 왜냐면 한국 제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쿠팡도 지금 뭐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니까 예, 더 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멤버십을 계속 인상하거나 해야지 매출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많이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팡한테 지역 추천할게요. 어떤가요? 어디 지역. 어디죠? 지역. 튀르키예, 오늘 기승전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하고 이집트요. 이집트? 아 이집트. 네. 요새 AI가 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통업계에서도 AI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아, 그것도 이제 뭐 한창 무인 점포부터 시작해서 사실 AI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긴 해요. 물류도 있고. 무인 점포도 있고 뭐 수요 예측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좀 화두되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생성형 AI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플랫폼 업체들의 커머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네이버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가지고 물건 파시는 셀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아까 그립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약간 이제 내향적이신 분들을 위해서 큐시트를 써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아, 큐시트를. 네. 그리고 사실 상품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왜곡된 그런 사진을 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고 그렇죠.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아, 그런 생성형 AI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AI 겨울이 몇 번 왔었었는데 네네. 과거에 근데 지금 뭐 그거냐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다들 펀더멘탈 모델을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 이게 상품에 적용돼서 모니타이즈, 그러니까 수익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랑은 좀 괴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시도는 이렇게 여러 평가하고 차례 있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사이즈업을하게 딱 성장하지는 그쵸. 못하는 상황. 네네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연구원님 오신 김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2024년이 끝난 느낌이었었는데 네. 9월 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너무 네. 슬퍼지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은 우리 또 조금 아직은 9월이지만 전망을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글로벌 유통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10년의 소비는 파편화 소비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파편화 소비가 뭔가요? 굉장히 작고 파편화된 소비로 이제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개개인의 취향과 구매 패턴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중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많은 유통 채널에 깔면 팔리는 시대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 채널 5개였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보고 자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유튜브 어려 볼 보이시는데 몇 때랑 년생이세요? 몇 년생일까요? 갑자기 네, 핸드폰 민증을. 켤 때랑 그리고 또 핸드폰 켜실 때랑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가끔 무서울 때도 있죠. 그렇죠. 추천이.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뭐 구매하는 패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걸 워낙에 중시하다 보니까 나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이런 네네. 거를 좀 내세우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유통업체들이 대응을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쪼개지고 있고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대기업들만 공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브랜드 생산해서 신문에 광고할 수 있고 텔레비전 광고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뿐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개인들이 브랜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네네. 판매도 이커머스 통해서 가능하고 광고도 한 뭐 2만 원 내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타겟층 설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가장 광고의 맹점은 이걸 제가 뿌렸을 때 구매로 이어지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례로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가서 제가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은데 몇 개 정도 주문해야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네네. 하면 한 3,000개 얘기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500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단위가 그러니까 달라졌어. 네, 네. 제가 아까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지만 유튜브 구독자가 한 15,000명 되거든요. 네, 근데 500개면은 저도 그냥 만들어서 약간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제가 쓰고 명절 때 친척들 나눠드리고 약간 이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와 공급이 큰 덩이로 딱 맞아 떨어져서 구매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수요도 너무 쪼개지고 공급도 너무 쪼개지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통업체도 그렇고 거기에 입점하는 브랜드 업체들도 그렇고 그러네요. 예, 네. 이거를 다 맞춰가면서 가기가 몸집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세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작정 몸집을 키운다고 되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하는 거는 Q10 사태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향을 잘못 집었던 게 아닌가. 예, 그냥 무조건 물량을 키워서 몸집 키워서 점유율을 늘리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의 색깔이 너무 바뀌었다. 예,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실 그 소비 트렌드가 양극화 소비였거든요. 네네.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제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그리고 뭐 싼 것들은 다이소나 이런 데 다이소나 사고 사고, 예, 이런 네. 트림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을 주도할 지금 소비 트렌드는 파편화 소비다. 그래서 2025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편화 소비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일. 예전에는 그냥 그죠. 한꺼번에 찍어내가지고 대량 그쵸. 공급하면 그냥 쭉 팔리는데 예, 채널들밖에 없었고. 맞아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어떤 독특함을 살려줄 그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진 건가요? 냉정하게 좀 분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 더 뭐 편익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롱런하는 브랜드를 계속 쭉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공습으로 각각 대응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새로운 전략이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장과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